셀트리온 설립 후 첫 여성 사회이사 선임한다. 고영애 구수 신규 선임안건 상정. 셀트리온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여성 사회이사를 선임한다. 이사회 인원도 9인에서 10인으로 늘린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앞두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차원이다. 그래서 오늘 25일 정기주주총회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회이사 전원을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김근영, 김원석, 유대연, 이순우, 이재식 이사 5인이다. 모두 2020년에 신규 선임되는 인물이고 재선임이 가결되면 2024년까지가 임기가 연장된다. 그간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 사회이사 5인, 총 9인으로 구성됐는데 10인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상법상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전세이사의 과반수를 사회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현 구조도 상법 규정을 충족하고 있지만 사회이사를 1인 더 늘린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에 정기주총 안건에 상장한 사회이사 선임 안건 보게 되면 이분이에요. 고영혜, 현재 제주 한라병원 병리과 과장이고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병리과 초빙 교수이다. 전 삼성서울병원 병리과 교수이고요. 전 대한병리학회 부회장입니다. 현재 사회이사, 우리 셀트리온의 현 사회이사, 그동안 내용을 보게 되면요. 김근영 사회이사는 인천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공동대표, 송도국제화 복합담지개발 전략기획실장, 김원석 사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서울대학병원 내과 전임의 현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유대현 사회이사는 현 산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교수, 전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 이순우 사회이사는 한라대학교 경영학과 석좌교수,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순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알고 계시죠? 이재식 사회이사는 현 공인회계사 한양대학교 미래인재원 경영학과 겸임고수, 전 KPMG 3일회계 법인 부회장,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국장. 자, 이재식 전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국장, 회계감리 제대로 처리되게 좀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쵸? 어쨌든 셀트리온 ESG 평가에서 셀트리온은 국내 ESG 평가에서 이사회 등을 평가하는 지배구조 부문에서 우수한 등급인 A를 받았지만 해외 ESG 평가에서는 낮은 점수에 그쳤다. 사실 ESG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높은 등급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외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래서 일단은 회계 이슈 마무리하고 합병을 하게 된다면, 그쵸? 이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쵸? 이 부분 정리하고 우리가 가야 되겠죠. 비즈니스 포스트예요. 셀트리온 진단키트 매출이 바이오시밀러로 추월한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기대주의다. 셀트리온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뛰어든 진단키트 사업에서 짭짤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진단키트 사업은 코로나19 치료제와 함께 위드 코로나 시대의 셀트리온을 이끌어간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기존 바이오시밀러를 웃도는 실적을 2021년도에 냈었죠. 기존 3마 4분기의 허주마, 유플라이마, 뚜룩시마보다 매출 규모가 크고요. 램시마가 유일하게 진단키트보다 매출 분익이 컸죠. 2022년도에는 아마도 정말 큰 그런 성과를 내리라 생각을 해요. 물론 팬데믹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2022년도에 가장 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 풍토병이 되고 엔데믹이 되면 쭉 상승했다가 내려가서 점진적으로 캐시카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요 내려갔던 부분을 바이오시밀러와 램시마 SC가 신약으로서 더 크게 이 부분을 메꾸고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셀트리온이 지난해 4분기 분기별 매출 신기록을 떼는 데는 진단키트의 역할이 컸다. 레케노라도 성장세가 좀 더했었던 부분이죠. 레케노라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중화능에 대한 검증이 아쉬워서 이 부분 신약을 개발하고도 아쉽게 결국 이 부분은 흡입형으로 또 대체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중화능 조금 더 기다려 보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진단키트 2022년도에 진짜 찍히고 있다. 회계 이슈 정리하고 합병하고 중요한 건 그 부분에서 회사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 레키노라는 지난해 매출 비중 17%, 셀트리온은 진단키트를 비롯한 코로나19 솔루션 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올해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흡입형 포함이죠. 진단키트 그리고 흡입형. 그리고 셀트리온 US를 통해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중이다. 현재 누적 기준 6,600억 원에 이릅니다. 작년 연간 매출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 진단키트 시장이 10조 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셀트리온의 진단키트 사업은 아직 더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물론 진단키트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수준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상당한 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KTB투자증권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급증했다가 최근쯤 정체가 됐지만 아직도 정말 많은 그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진단키트가 정말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숫자를 찍어나가는 부분에서 진짜 찐으로 찍고 성장폭이 정말 나온다. 고로 회계 이슈에 대한 마무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결국 성장하면 기업 가치는 반영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합병의 모멘텀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셀트리온과 동행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2032년도까지 셀트리온 브라질에서 연간 1개의 바이오시밀러를 예상을 한다. 브라질도 우리 셀트리온이 먹으려고 하는,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2030년도까지 매년 1개 바이오시밀러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고, 브라질은 바이오시밀러를 향한 제약산업의 확장 경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약물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셀트리온은 2021년도까지 거의 40배 성장했으며 2032년까지 브라질에서 연간 1개의 바이오시밀러를 예측합니다. 700만 BRL 불과한 수익은 지난해 민간시장과 공중보건 네트워크에서 42만 7천 병 이상의 의약품 판매에 힘입어 2억 7,500만 BRL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만 21만 8천 앰플 이상의 판매를 나타내는 리투시맙, 인플렉시맙, 트라스추맙,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의 3가지 약물 공부를 통해서 공개시장 매출이 약 1억 1,700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제약산업의 수석 관리자인 사람이 말했습니다. 브라질 영토 이들 약물은 각각 비오치킨, 림프종, 혈액암, 자가면역 질환 질환, 램시마, 유방암, 허주마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 브라질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단키트 이익률 대단히 높습니다. 인생이 흐른다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자가진단키트는 결코 이익률이 낮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진단키트 매출 1조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진단키트는 구분해야 된다. 전문가용은 이익률이 10%에서 20%, 10에서 20, 전문가용은 경쟁률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률이 역시 낮습니다. 4분기 진단키트 매출은 100% 전문가용 진단키트. 그러나 지금 나오는 셀트리온의 4,600억대 매출은 자가 진단키트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가 홈 진단키트. 없어서 못 파는 상향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가 홈 진단키트 이익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휴마시스 납품단가 2,795원, 전문가용은 2,600원입니다. 1분기 진단키트 매출은 자가 홈 진단키트 70%, 미국 납품 전문가용 70% 추정합니다. 그래서 1분기에 지금 나온 매출액 4,600억, 이 부분에서 70%를 자가, 그리고 30%를 전문가용으로 예측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램시마 SC 마진율 높습니다. 램시마 판매는 화이자 테바한테 상납하는 형태입니다. 초기에 판로가 없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쩔 수 없이 굴욕적인 판권 계약, 이익 30% 보장, 램시마 세계 판매가 평균 33만원, 셀케 램시마 평균 15만원, 50% 이상 화이자 테바가 가져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왜 세계 자체 유통망 구축했는지를 아시겠죠? 힘들어도 직판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 되어도 반드시 직판 체제로 가야 글로벌 제약사 됩니다. 글로벌 제약사가 완성되는 부분이 직판 체제에서 완성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판매에서 의리되면 안 되겠죠? 2023년 미국을 끝으로 자체 유통망 구축 끝내고 직판 체제로 영업 시작합니다. 그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 세계 자체 유통망 구축에 많은 시간과 자금 투자했습니다. 램시마 SC 판매 가격 47만원에서 95만원, 램시마 3.5배 이상입니다. 이 직판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글로벌 빅팜들과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초반에 성장통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만큼 얘네한테 나가는 부분이 우리가 자체 마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만큼의 유동적인 부분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램시마 판매 가격 47만원에서 95만원, 램시마 3.5배 이상입니다. 직판이나 상납도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입니다. 그냥 재미를 보세요. 지금 램시마 매출을 램시마 SC 판매가로 개출 계산하면 램시마 매출 곱하기 램시마 SC 3.5배, 6조 이상. 왜 셀트리온 램시마 SC 매출 10조로 예상했는지 아시겠죠? 희망이 힘이 되는 시기입니다. 희망이 힘이 되는 시기입니다. 악착같이
버티세요. 수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간밤에 나스닥이 2.88,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S&P가 2.12, 다우가 1.78 하락 마감했어요. 하락 이유를 보면 첫 번째,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불거졌거든요. 바이든 러시아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 침공할 듯. 그래서 실제 공격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보면 사이버 미사일 공격 뒤에 키예프로 진군할 듯. 반군 지역 주변 포격정 책임 공방 달아올라. 러시아에서는 주로 미국 부대사를 추방했다. 미국에 맞대응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17일 친러시아계 반군의 포격으로 파괴됐다고 주장한 러시아 접경 지역 유치원 내부이다. 서로 니네가 먼저 공격했잖아. 아니야, 니네가 공격했잖아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어떤 게 팩트일지는 나중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얘기하는 게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감을 굉장히 조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로가 원하는 게 있겠죠. 그쵸?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전쟁은 정말 일어날 확률이 정말 너무나 낮다. 단 이 부분에서 서로 약간은 고민을 하면서 서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철군했다고 봐라. 러시아 바이든의 발끈 영상 공개했다. 그래서 크림 반도 군사훈련 종료 선언, 이틀 연속 부대 철수 발표하며 영상까지 공개. 그래서 보면 16일 러시아 국영통신사가 공개한 러시아군 일부 병력의 철수 모습이다. 보니까 병력을 러시아가 철수하고 있다. 자, 보여주지 않는 영상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걸 일부군만 철수하는 거다. 니네 오히려 병력 확충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맞잖아. 라고 하면서 서로 계속 줄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포격전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니네가 먼저 했잖아 하면서 굉장히 극도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요. 서로 원하는 부분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쵸? 나토에 대한 부분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흘러나오는 부분이라 보면 되고요. 분명히 서로 이권 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덮어놓고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나왔었어요. 미 연준 인사들 빨리 기준금리 올리고 양적 긴축 시작해야.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상반기 7월 초까지 1포인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3월에 0.5포인트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목소리가 강해졌다는 부분이고요. 7월 전 세 차례 예정된 통화정책 정례회의 중 한 번은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거나 정례회의 외에 추가로 0.2%를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CNBC 인터뷰에서 자신은 1개 위원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결정을 주도한다며 발을 살짝 뺐다가 이날 다시 상반기 1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그래서 지금 매파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를 흔들었고 더불어 한국 증시도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2.51 현재 빠지고 있어요. 시간은 오전 10시 30분. 코스피가 0.8%, 코스닥이 0.5%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빠진 거에 대비해서는 그나마 시장은 덜 빠지는데요. 셀트리온 현재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 분위기예요. 참 지겹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회계 이슈가 마무리 먼저 돼야 될 것 같다는 부분 항상 인지해 주시고요. 그때까지는 힘을 좀 빼고 감리 이슈가 나오고 그 다음 실적 찍고 합병까지 가는 부분, 그 전까지 이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흐름은 아니지만 의도적인 주가 조작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냥 흘려보내고 결국은 여기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여기 돌파할 때까지 우리의 길을 우직하게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와 전 세계 증시를 흔들었던 그 두 가지 이슈, 우크라이나 그리고 연준, 충분히 얘네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가 있겠죠. 이 불안감이 조성되면 자산시장이 흔들립니다. 그쵸? 이러한 액션만으로 자산시장이 흔들리는 전 세계의 개인 투자자들은 늘 자산을 쪽 빨아 입힐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나가는 이슈이다. 두 가지 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길 가자고요.